안녕하세요. 오늘은 INF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INFJ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저를 딱 보시니까 제 안에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사람과 사랑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될 가능성 말이죠. 오늘 INFJ 유형 해석 정성스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설명드릴게요. MBTI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 태도지표를 나타내는 외향형과 내향형, 인식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째 차원인 인식기능과 3번째 차원인 판단기능을 합쳐서 심리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리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리 기능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의식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조 역할을 하는 부기능,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의식 세계에서 아직 덜 발달된 상태로 있는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INFJ의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이고 부기능은 외향적 감정이고 3차 기능은 사고이며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각입니다. INFJ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예언자, 현자, 예술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사람들과 관련된 것에 뛰어난 통찰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프닝 때 여러분께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제 안의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라고요. INFJ 유형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강한 직관력의 소유자로 통찰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미와 목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대인관계를 할 때는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소유에 있어서도 의미와 목적을 원한다고 하네요. 제가 INFJ 유형의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자주 접하게 된 단어는 뛰어난 영감, 감정이입, 통찰력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INFJ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겠죠. 뛰어난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감정이입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이들은 사람들의 관계와 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더욱 힘을 내도록 하며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소중히 하며 삶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는 명확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네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덕을 쌓으려고 하며 동료들 간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INFJ 유형들 중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영감을 열정적으로 실현시키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강요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외향형들에 비해 내향형들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 INFJ 유형분들의 심중은 타인들이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풍부한 내적 생활을 소유하고 있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반응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거리낌 없이 자신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매우 의미 있게 대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들을 기꺼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NFJ 유형분들은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말이 별로 없지만 자신의 가치가 위협당할 때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완강하게 버티고 고집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INFJ의 진로나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전공으로는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INFJ 유형분들 중에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순수 과학의 연구와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려는 열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에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1대1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을 종종 택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일반 의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많고 성직이나 목회에도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내향적인 INFJ 유형분들이 성직이나 목회를 하려거든 외향성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지필에도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들이 글을 쓰게 되면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닌 직관력과 영감,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경향은 단순 반복 업무에 있어서는 견디기 힘들어하게 하고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INFJ 유형의 학생들은 대부분 허세를 부리지 않는 창조 활동을 보여주며 일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며 학구적인 활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며 일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몰두하여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MBTI의 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INFJ 유형분들이 좋아하는 문장 3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3가지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끌리는지 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은 내 뒤에 올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나를 찾기 위해 나를 버렸다.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그 자체가 행복이다. 3문장이 모두 철학적이네요. 그리고 MBTI 교육 때 INFJ 유형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동고동락. 그리고 자주 듣는 표현은 츤데레라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INFJ 유형분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변적인 조건을 놓치기 쉬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적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는 여유와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내면에 갈등이 많고 복잡하기에 현실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를 즐기려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못하고 비판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며 지나치게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어 종종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민감하게 상처받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INFJ 유형분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장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네 느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계획 한번 세워볼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네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INFJ와 잘 지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들이 혹시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또한 이들의 제안을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이들과 다음 대화가 잘 이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INFJ 유형과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꼭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작고 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의 제안이 개인이나 조직의 원대한 목표에 적합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INFJ 하면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친구와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친구를 사귈 때는 가까워지기 어려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둘 다 강사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둘이 같이 울산으로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울산역에서 강의장까지 어떻게 갈지를 계획을 세우긴 세웠거든요. 나름 저도 ENFJ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갔는데 그녀가 뭔가 적어온 메모지를 꺼낸 걸 보고 제 계획은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번, 택시를 어떻게 부른다. 2번, 중간에 문구류를 사기 위해 어디에 들린다. 3번, 다시 택시를 불러서 어디까지 간다. 등등 1번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이동할 경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INFJ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강조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또 한 계획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14개의 유형 해석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제 2개가 남아있네요. 이제까지 기다려주신 ESFP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SFP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TJ 꼭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